진짜 정말 자, 시작하자. 얘들아, 마더컴 여러 가지 방정식 펴봐. 160 아니다. 166쪽. 이제 책 없는 사람. 책 없는 사람. 종이가 뭐야, 종이가? 여러 가지 방정식 왜? 순열, 조합, 횡열 여러 가지 방정식. 뒤에 어렵게 나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이거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 자, 일단은 고차 방정식의 기본이 뭐야?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어떻게 해? 조립제법. 조립제법. 근데 이제 그 웬만하면은 고차 방정식은 잘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 쓰면 돼. 조립제법 쓰면 돼. 볼 수 있지. 내가 봐봐. 이게 44번도 너희 뭐 대입했을 때 0 될 것 같아? 100일. 어? 나는 A. 아씨 그러네. 100일도 못되네. 나 일단 A라고 할게. 그럼 이제 fx를 인수분해를 하면 x-a 하고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a가 어떻게 되냐고?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이제 얘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분해 뭐 너희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게 무슨 뜻이야? f a는 f a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a를 먼저 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얘 때문인 거지. 얘 때문인 거지. a도 되나 보다 하고 했더니 그냥 된 것 뿐이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얘의 뜻은 뭐야? a랑 몇 차이 나는 게 존재하는데? 3 차이 나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그거로 가능한 애가 누가 있어? 5랑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니까 이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가 인수분해만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아. 근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47번부터. 너희가 케이스 분류를 좀 정확하게 해야 돼. 대충 이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럼 47번은 뭐 대입하면 0일 것 같아? 보통 이제 선택지는 이 정도야. 2, 마이너스 2k 이 정도. 근데 2 대입하면 0이네. 2 대입하면 0인 거 어떻게 바로 알았어? 2 대입하니까 k가 사라지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눈치채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2 이렇게 묶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뭐 대충 맞춰주면 되지. 얘가 서로 다른 제시를 든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눈치를 채줘야 돼. 너니까 봐봐. 어찌됐든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정해져 있어? 대소가 지금 정해져 있지. 대소가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지금 2라는 근이 있잖아. 그럼 나머지 두 근이 2보다 큰지 작은지 또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큰지 이런 것들을 다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근데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왜 없어? 그렇지. 여기서 더해서 4가 나온다는 건 둘 중 하나는 뭐야? 2보다 크고 둘 중 하나는 2보다 작다. 물론 이제 둘 다 2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제실근을 갖는다며. 그럼 이제 둘 다 2일 리는 없지.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알파 감마로 보면 되는 거. 이렇게 두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너희가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돼? 그냥 계산해주면 끝이지? 그러니까 알파 감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2가 뭐가 되는 거니까?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저거 가지고 그냥 너희가 열림만 해주면 끝이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48번. 얘들 48번은 몇 차 방정식이야? 7차. 3차 방정식이지? 아, 저변행에도 7차가 있어서 없어질 거야. 저거는. 근데 이거를 너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 왼쪽 거를 전개를 하는 게 편할까? 오른쪽 거를 인수분해를 하는 게 편할까? 인수분해. 나는 오른쪽 거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오른쪽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4제곱을 일단 묶이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묶어놓고 뭐 하면 돼? 약분? 뭐 그것도 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얘를 뭐 하면 돼? 둘 중 한쪽으로 그냥 이항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 그치? 또는 약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도 돼. 약분하면서 근이 뭐 하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마이너스 1 얘랑 얘 약분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됐어? 근데 원래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됐어? 넘겨서 인수분해 하는 건데 약분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다고. 다음 49번. 쟤는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긴 이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대실근 1 알파 베타를 가진대. 그래서 서로 다른 대실근 1 알파 베타를 가진대.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케이스부터 해야 돼? A 값이 1일 때부터 해야 되지. 근데 A 값이 1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지. 그럼 무슨 근을 가져? 얘는 0은? 허근을 가지니까 A 값이 1일 일은 없지. 그럼 이제 이게 누가 1을 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야? 요만큼의 x는 1을 근으로 가지게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x-1, x-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5니까 A 값이 얼마야? 그렇게 구하면 되지.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들만 다루면 되는 거고. 나 50번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50번 봤을 때 너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나오지. 근데 3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인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주어져 있을 때 걔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은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야. 몇 차로? 1차, 2차로. 그래서 너희가 한눈에 봤을 때 3차식이 보이면 뭐부터 시도를 해봐?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봐. 근데 인수분해 목숨 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한눈에 보이는 것만 너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50번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그치? 그러니까 뭐 저것도 이제 앞에 거 x제곱으로 묶고 뒤에는 마이너스 k로 묶어서 계산을 하면 x-1, x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이때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그럼 그때 알파랑 베타 중 실수는 한 개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실근이 누군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 1인 거지. 그럼 그냥 알파가 1이다 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지? 됐어? 그럼 알파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에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그럼 만약에 알파가 1이라면 베타는 얼마야? 그럼 돼? 알파랑 베타는 실수는 하나뿐이라는데? 그럼 안 되지. 그럼 따라서 누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베타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알파 제곱이 얼마고? 마이너스 2고 따라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그럼 감마도 얘랑 이제 부호가 다른 무언가 하나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 이제 뭐 반만 보여주면 되고. 나 53번. 53번도 인수분해가 되겠지? 뭐 대입하면 인수분해가 뭐 대입하면 0이야? 월 대입하면 0이니까 x-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그럼 그랬을 때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내가 이 친구를 그냥 gx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있어? gx는 0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지? 됐어? 그럼 gx는 0이 중근을 가지면 a 값이 얼마야?
4지. 근데 중근을 가질 때 얘가 만약에 x-1의 제곱이 되는 경우면 그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gx는 0이 x는 1을 근으로 가지되 중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a 값이 얼마야? 3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진 않지? 그러니까 이제 a 값으로 가능한 게 몇 개가 나오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무시 5번. 그다음 55번은 뭐 가지고 인수분해가 될까? 일단은 저기 2차항 계수,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 왜냐면 2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a제곱이 있는데 저쪽 1차항 계수에도 마이너스 a제곱이 있어서 쟤네가 적어도 부호는 반대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너네 쉬운 거에서 재미없구나. 나도 안 하고 싶어. 나 안 하고 싶은데 너네 시키면 또 못해. 그럼 그랬을 때 여기가 인수분해가 더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스탑을 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또 대소가 정해져 있지. 정확하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대소가 정해져 있고 알파 곱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래. 근데 요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뭐인 걸 알아? 마이너스 1인 걸 알지. 그럼 이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감마는 얼마야? 4가 되지. 일단은 말이 되지. 요거는 됐어?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얼마야? 4지. 근데 요 경우는 말이 돼 안 돼? 요 경우는 말이 안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요 케이스만 해볼 거야. 그럼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감마가 4면은 베타는 얼마야? A지? 베타는 A지? 왜? 9분의 곱이 4A니까. 됐어? 그럼 이제 A 값은 어떻게 구해? 여기 식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 식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A 집어넣으면 되지 그냥? 그럼 A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또는 그러니까 여기 A 더하기 1이 뭐라고 써도 돼? A 더하기 4다라고 써도 되지? 됐어? 그렇게 하면 이제 A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A 값으로 가능한 게 2야 마이너스 2야 둘 다 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A가 2야 마이너스 2야 아니면 둘 다 돼? 2지. 마이너스 2는 왜 안 돼? 대소가 틀려.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 뭐 하나 남았어?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이때는 A 값이 얼마? 얘들아 잘 봐봐.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여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감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하면은 요 2차 방정식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지. 그럼 이제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감마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총 케이스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지. 됐어? 이거 너희 혼자 풀려고 그러면 풀 수 있을 것 같지? 못 풀어.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 따라오느라 너무도 됐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 쉬운 거부터 했을 때 그 넉놓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거에서 놓치지 말고 쉬운 거에서부터 집중하면서 들어. 아유. 이거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3차 방정식의 기본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항상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너희한테 보여준 거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를 보여준 거야. 조금 어렵게 나오면 실근의 조건들이 주어질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하라. 고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전부지. 근데 케이스 분류할 때 뭐 조심해야 돼? 이거 일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한 케이스만 하면 돼? 아니야, 여러 케이스들을 다 해봐야 돼. 너네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라고. 알겠지, 여러분? 뭐 하라고? 자, 57번. 57번이 그래도 좀 어려운 문항인데 작년에 출전 학교가 한 학교인가밖에 없었어. 그래서 올해 많은 학교에서 낼 거야 이거.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지금 A랑 B가 실수래. A랑 B가 실수라고 나와 있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81이래. 얘가 무슨 소리야?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9i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기 이쪽이 2라는 개수로 예쁘게 좀 묶여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됐어?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하면 여기 물결침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a 그리고 감마가 얼마야? 1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뭐야? 순호수가 될 수 있어?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랑 베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야?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1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알파가 1이라고 가정을 하든 베타가 1이라고 가정을 하든 상관없어. 일단은 뭐든 한 번은 먼저 해봐야 돼. 안 되면 두 개를 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 했을 때 결론이 나오면 하나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제 알파가 1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이 베타랑 감마인데 얘네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이쪽이 수동수가 나와야 된대. 그치? 얘네가 반드시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한 근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p 더하기 qi라고 설정을 할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를 p 더하기 qi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겠어? 대입을 할 거야. 어떻게? 2알파는 그냥 2지. 그 다음에 베타를 내가 p 더하기 qi 이렇게 쓸 거고 감마를 p 마이너스 qi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가 뭐다라고 가정을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9i다. 이렇게 가정하면 p 값이랑 q 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그렇게 구하고 나서 그냥 계산만 하면 끝이야. 근데 그 와중에 이걸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 내가 만약에 여기 전체식을 fx 라고 하면 문제에서 4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베타, 4 더하기 감마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fx로 표현을 해봐. f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9는 반대. 뭐 굳이 이렇게 안 구하고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지금 알파 값이 1이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대입하고 베타랑 감마도 구해서 대입하고 그냥 계산을 해도 돼. 어차피 여기도 편례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생각은 좀 하자. 그렇게. 다음 131번. 131번 니네 그냥 해봐. 이거 쉬워. 이건 여기 몇 교점 있는지 잘 모르겠어. 풀었어? 풀어.
이 조립제법을 쓰면 불리해지는 문제지. 뭐 하는 거야? 131번. 여러분 좋을 줄 알고. 뭐야, 여러분 다 풀었어? 내가 몇 분 풀려고 그랬어? 빨리 문제라도 읽어. 시험 끝났어? 조립제법 썼어 안 썼어? 조립제법 쓰면은 왔다. 그치 그게 맞지. 어차피 의미가 없어. 조립제법 쓰면 B가 살아있잖아. 근데 조립제법을 안 쓰면 B는 무시하고 문제 풀어도 되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을 권장하지 않은 건데. 자, 얘들아 봐봐. 어찌됐든 얘가 지금 뭘 인수로 갔는데? 얘들아? x-a를 인수로 갔는데 그럼 어디까지 쓸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2ax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상수는 구하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럼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뭐 b 값을 b를 a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그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갔는데 이거 먼저 해보자. 여따 a 대입해서 0이 될 수 있을까? 없어. 왜? 여따 a 대입해봐. 뭐가 돼? 3a 제곱 더하기 4가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야, 얘가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얘가 중근을 가지면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 2개 하고 끝. 그러니까 뻘짓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문제지. 조립제법 쓰고 있으면 이미 B, A로 바꾸고 있고 그 다음 자기가 뭐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아직 조립제법 쓰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3차 함수 문제, 3차 방정식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문제 1번 봐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px는 0의 근이랑 p3x-1은 0의 근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그때 얘의 근을 가지고 얘의 근을 표현할 수 있고 얘의 근을 가지고 얘의 근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표현아. 얘의 근을 가지고 얘를 표현하는 게 편해? 얘의 근을 가지고 얘를 표현하는 게 편해? 제 그래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위 아래. 위 거 갖고 안. 위 거 갖고 아래 거 표현을 하는 게 불편하지. 네. 아래 거 가지고 위 거 표현하는 게 편해.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을 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돼? 아니 그냥 요 문제 아니야. 그냥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가 돼? 3알파-1이랑 3베타-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근이 뭐가 하나가 주어져 있어? 아래쪽 근이 0 하나가 주어져 있지. 그럼 위에 있는 한 근이 몇이야? 얘들아, 여기다 0 대입하면 p 몇이 0이야? p-1이 0이지? 그래서 여기 한 근은 -1이래.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래. 얘네들 곱하면 몇이래? 5래. 그럼 얘네들 합치면 얼마야? 합치면 3.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지. 근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조건 나에?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2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얼마야? 얘네들 합은? 4지. 그럼 따라서 px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 px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뭐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 그럼 사실 뭐 저거 전개해서 ABC 값 구하는 것도 일은 아니지만 얘랑아 이거 ABC 값 구해야 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려면 그냥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해서 구하는 게 빠르고 혹여나 이제 개수에다 장난질을 했으면 그냥 얘 전개하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요 근을 요걸로 표현을 해도 요 근을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해도 괜찮은데 웬만하면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는 게 분수가 안 나와서 좀 편할 거라고. 그래서
자, 61번. 61번도 별거는 아니고. 얘의 세근이 알파벳과 감마래. 그러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가는 2차 방정, 아니 3차 방정식은 그냥 계수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계수 그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이 방정식의 세근이 얘네가 되는 거다. 의 증명이 거기 써 있는 거야. 증명도 별거는 아니야. 그냥 너희가 한번 쭉 읽어보면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명. 네, 65번 봅시다. 65번은 사실 중간고사 때도 한번 했어. 너희는 또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어? 했나? 한 거 같은데? 아, 근데 내가 뭐 내야 했는지 화톡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게. 화톡했지라고 너희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얘가 봐봐. 어차피 x3승은 1에 한 흑은 오메가라고 하면은 다른 한 흑은 뭐야? 오메가 바지. 그럼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합이랑 곱은 너희가 많이 활용했고 뭐 3승 2이고 이런 거 알잖아. 추가적으로 뭐까지 쓰기로 했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 또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 이런 거까지 쓰기로 했잖아. 이거 어려워? 아니야. 근데 이거까지 쓰면 편리해. 그럼 이걸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어차피 얘 주기가 얼마야? 3이지. 그럼 3개씩 묶어서 계산하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만 계산을 할 거냐면 얘만 계산을 할 건데 어차피 요 값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근데 얘는 1이다. 어떻게 바로 알아?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뭐 쓰는 게 좋을까?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쓰면 여기 옆에 건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지. 분자 분모에 뭐 곱해? 오메가 곱해서 정리하면 뭐가 돼?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1. 됐어? 그래서 한 덩어리 값이 얼마니까? 2분의 3이니까 몇 덩어리가 있겠어? 10덩어리.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10 하면 15.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여기 요만큼 한 덩어리 모여서 계산을 해도 돼. 그냥 통분해서 계산을 해도 돼. 요만큼 한 덩어리 통분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어차피 얘 2분의 1이라고 계산을 했으면 얘만 통분해서 계산을 해도 돼.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거. 그냥 67번. 이걸 67번 보면 너희가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인수분해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대입하면 0 되니? 1 대입하면 0 되니까 x-1 뒤에 뭐로 인수분해가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오메가가 나오지. 그럼 따라서 뭐라고 쓰면 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그걸 구해봐야 되겠지. 왜? 이 방정식 몇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잘 안 보이잖아. 됐어? 그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 결국 이제 얘 같은 경우도 규칙성을 모르니까 얘가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만약에 주기가 없다면 그냥 뭐 해버리면 되니까 계산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 주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결국 여러 번 곱해서 정수가 나올 때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주기 얼마야? 8. 주기 8. 원래는 어떻게 생기냐? 루트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생긴 거에서 그냥 루트 2만 곱해져 있는 형태인 거잖아. 됐어? 그래서 얘는 주기가 8이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해주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얘를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됐어? 근데 사실 얘는 예쁘게 정리가 돼. 얘는 예쁘게 정리가 되는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자 봐봐. 얘는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전개한번 했지. 근데 오메가 바가 얼마인 걸 알아? 2인 걸 알지?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2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오메가 바 이렇게 고쳐서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이 간단하게 뭐가 된다고? 오메가 바가 될 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메가 바로 바꾸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해설지에,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원본이잖아. 모의고사 원본 해설지에 무슨 짓을 해놨냐면 여기 있는 x를 그냥 대입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아무 방정식이나 만들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뭐까지도 알아야 돼. 얘가 예쁘게 안 바뀌어.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냥 어차피 근 구해놨으면 얘 대입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오메가가 너희가 주기를 모르는 애일지라도 얘를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주기를 아는 애가 나올 수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직접 계산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는.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냥 못 찾으면 돼. 너네가 살살살살 거듭 제곱 해주면 되잖아. 이거는 문제 없지? 이상한데? 잠깐만. 이상해.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그냥 거듭 제곱 해보면 돼. 할 수 있어. 그다음 68 총력. 내가 뒤로 좀 넘어가야 돼. 이런 졸고 있다 질문하지 말고. 듣고 있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어떤 경우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얘를 맞지? 133번. 이것도 그냥 결국 오메가에 관한 문제인데 얘들 저기 식이 조금 무섭게 나와 있어. A 오메가 더하기 B 곱하기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는 AB 더하기 M. 이렇게 조금 무섭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하면 될까 얘? 딱 전개하면 돼. 얘 전개하면 얘랑 얘 곱하면 뭐가 돼 그냥? A 제곱 되지? 그래서 그럼 얘랑 곱하면 AB 오메가 얘랑 곱하면 AB 오메가 제곱 얘랑 곱하면 B 제곱은 A 더하기 M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얘를 뭐로 묶는 일이야? AB하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묶으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잖아. 이 값이 몇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따라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N. 그래서 N이 뭐라는 거야? 제곱수. 이렇게 끝. 다음 138번. 이제 138번 풀이가 좀 길 거야. 풀이가 좀 긴데 한 번만 길고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문제 보자마자 구구단만 외울 줄 알면 답만 쓸 수 있어. 구구단이 어렵다. 아 진짜로 구구단 문제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들어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138번에서 내가 문제를 조금 바꿀 거야. 문제가 지금 PNX 하고 1 더하기 X 1 더하기 X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64가 누구로 나눠 떨어진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대 라는 것. 요 앞부분은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64라는 얘기로 바꿔도 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4여야 여기 그대로 해서 더해져서 0되지.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얘로 나눈다라는 거는 얘를 얘로 나누는 것 대신에 x 3승 자리에 못 대입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 다음에 얘는 0을 이용해서 x 제곱 자리에 못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차수를 낮춘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어차피 2차로 나눌 거니까 몇 차까지 차수 낮추면 돼? 1차 이하까지 낮추면 되지. 그럼 내가 n이 5 이상이라고 하는데 n이 1일 때부터 규칙을 찾아볼까? n이 1일 때는 어떻게 써져 그냥? 1 플러스 x 이렇게 써지지.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얘지 그냥? 그래서 n이 2일 때는 1 플러스 x 제곱 전개해서 나눌 거야? 방금 했어. 이게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는 이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얘는 마이너스 x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x 3승이니까 얼마야? 1. 아 그러니까 여기서 1 더하기 x랑 1 더하기 x제곱이랑 곱하면 1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되고 그럼 n이 3일 때는 어차피 내가 항을 3개를 쓸 필요 있어? 즉 2개 곱한 게 값이 1이잖아. 그럼 거기에 그냥 5만 더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1 더하기 x 제곱만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럼 값이 얼마야? 2. 그래서 근데 내가 3개씩 끊어서 쓸 거야. 왜 3개씩 끊어서 쓸 거야? 주기가 3이니까 3주기마다 무슨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n이 4일 때는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2에다가 뭘 곱하면 돼? 1 더하기 x 곱하면 되지? 왜? 주기가 3이니까 x 4승 대신에 그냥 x 써도 되잖아. 그럼 이제 너네가 머리를 잘 쓰고 있나 볼까? 여기 몇이라고 쓰면 될까? 아이고 아무도 안 들은 거니? 2. 왜? 여기다가 어차피 1 더하기 x 곱하면 1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여기 아랫줄은 뭐라고 쓰면 돼? 4. 이게 제곱. 됐어?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윗줄에는 1 더하기 x가 계속 나오면서 몇씩 곱해질 거야? 20 곱해질 거야. 그러니까 64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1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돼? 2씩 곱해지지. 그래서 아래줄은 누구부터 시작해서? 2부터 시작해서 20 곱해지지. 그럼 아래줄부터 찾자. n값 얼마야? 이게 64가 2, 6승이니까 3, 2, 6? 18. 그렇지. 18. 그 다음에 3, 6, 18에다 몇 더하면 될까? 2. 그래서 20.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면 돼. 못 믿겠으면 너희가 그냥 직접 나눗셈 해도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너희가 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항등식에 허수 대입하는 거는 잘 안 해. 왜 직접 나누는 게 조금 더 빨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다뤄줬으면 좋겠고 나 앞으로 다시 가서 79번 보고 싶어. 너네 이거 방학 때도 했어. 자 이제 4차원 정식. 자 여기서 이제 저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너희가 또 착각하는 게 4차 방정식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하면은 무슨 생각부터 해 또? 조립제 아 제발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아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대답이라서 해준 거지 이거나. 그래 이거 조립제법을 쓰면은 4차 방정식의 기본 구조를 이해를 못한 거야. 4차 방정식은 2차 곱하기 2차로 찢어지는 게 먼저야. 그러고 나서 이 2차들이 1차로 더 찢어질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4차 방정식을 보면은 대충 2차 찢어놓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4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쟤를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그때 여기서 뭐라고 해? 얘가 실근도 갖고 허근도 가져야 된대.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생각부터 해? 케이스 몇 개로 나누자? 2개로 나누자 그 생각을 하지? 아니야. 그 전에 이제 얘가 생긴 걸 잘 봐야 돼. 어떻게 보냐면 얘랑 얘 차이가 뭐야? 상수항 차이지. 상수항 차이지. 근데 누가 커? 상수항이? 얘가 크지. 무슨 의미야?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가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얘가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얘가 허근을 가지는 순간 얘도 뭐야? 허근 갖게 되잖아. 그래프가 얘가 떠 있으면 얘는 더 떠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실근을 가지고 얘가 허근을 가질 조건을 너희가 사용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야?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지?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다. 야 이것도 이렇게 루트 이렇게 계산해서 열심히 풀어. 열심히 풀어. 알았지? k값 얼마야? 이거 완전시키는 자연수 k값 얼마야? 4. 그러니까 꼭 부등식 풀어. 알았지? 꼭 풀어야 돼 태윤이.
저 새끼 진짜 뺄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좀 걱정이지. 들려서 조용히 오케이. 자 여기 px도 지금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px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거 정도는 너희 할 수 있어. x 플러스 n 곱하기. 그럼 이제 얘도 일단 얘네들의 구조를 좀 살펴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수분해를 더 할 수도 있겠지. 뭐 n이 제곱수거나 이러면. 그럼 일단 얘네들의 구조를 살펴봐. 얘는 n이 자연수니까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 실근을 갖지. 그럼 얘는 n이 자연수니까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 허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너희가 판단을 하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되면 문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고 판단이 안 되면 그냥 욕하고 풀면 되지. 케이스 나눠서 풀면 되지. 됐어? 그래서 보기 기억 맞아 틀려? 보기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보기 니은 맞아 틀려? 맞지? 왜냐면 얘가 자연수니까 여기 무조건 뿔마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근 안 나오잖아. 됐어? 그 다음 보기 디귿. 보기 디귿 무슨 얘기야?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K는 0이 아니다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다. 저게 무슨 말이야? 얘가 정수근을 갖지 않아야 돼. 그래서 얘가 정수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n값이 뭐만 아니면 돼? 제곱수가 아니면 되지. 그럼 1부터 9까지 중에 제곱수 뭐 있어? 1, 4, 9 더하면 얼마야? 14. 14. 그러면은 45에서 14 빼면 30. 그럴까 맞지? 됐어? 그다음에 5페이지 그대로 83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87번 하나만 더 하자. 87번도 그냥 같은 명령에서 보면 돼. 얘들아. 근데 같은 명령에서 보면 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4차 방정식 중에 뭐야? 어떤 식이야? 보기차식이지. 그럼 보기차식은 너희가 어떤 인수분해 먼저 시도해봐야 돼? 그냥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얘는 되겠니? 네. 잘 되네. 그렇게 해서 근을 구해보면 x제곱 값이 뭐가 나와? a-5 또는 a 플러스 2가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 얘가 실근도 갖고 허근도 갖는데 실근도 갖고 허근도 가지면 여기서 실근이 나올까? 여기서 실근이 나올까? 아니 반대로 물어봐야 된다. 여기서 허근이 나올까? 여기서 허근이 나올까? a-5에서 무조건 허근이 나오지. 어떻게 알아?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비교를 해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허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실근이 나와. 하면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a의 범위도 구해봐.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a 값은 마이너스 2 이상인데 5보다는 작겠지? 왜? 얘가 허근이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x제곱은 이게 실근이냐면 얘는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 다음 보기로 들어가봐. a는 1일 때 그냥 해. 근데 이제 이것도 실수 많이 해. 얘들아 보기 기억 같은 거 실수 안 하려면 너희가 뭐 해야 될까? 겸손하게 근 구해. 근 구하는데 얼마 안 걸려. 그리고 실제로 곱해봐. 그러니까 부호 차이 때문에 이게 보기 기억이랑 보기 디귿이랑 부호 차이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 보기 기억이랑 보기 니은 때문에 부호 차이로 틀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줘. 알겠지? 그 다음 보기 기억 니은은 그래서 너희가 그냥 확인만 하면 돼. 어차피 실근은 저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보기 디귿은 정수인근을 가시려면 정수인근은 어차피 어디서 나와? 정수인근은 여기 이쪽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되면 x가 정수가 되면 a 플러스 2가 무슨 수여야 돼? 제곱수여야 되지. a 플러스 2가 제곱수여야 되는데 너희가 뭘 빼먹기 쉽겠어? 마이너스 2 빼먹기 쉽겠지? 마이너스 2 빼먹으면 안 돼. 제곱수 중에 누구도 있으니까 0도 있으니까. 됐어? 마침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2쪽에 등호도 들어가 있고. 됐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해결을 해주면 돼. 요 유형 정도는. 그다음에 83번. 이제 또 보기차식 잠깐만 좀 할게. 어차피 보기차식 나오는데. 봐봐. 방금도 보기차식을 풀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그 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보기차 방정식은 항상 근을 어떤 식으로 갖는다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모시기, 플러스 마이너스 모시기 이렇게 두 쌍식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지금 83번에서 그 보기차 방정식의 내 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얘네는 애초에 이렇게 표현된 것만으로도 무슨 근인 거야? 실근인 거지. 그리고 나서 알파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자, 얘네는 분명히 쌍이 있어. 얘네는 쌍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서 두 개는 양수고 두 개는 음수일 거야. 실근이니까. 그치? 그럼 얘네가 음수일 거고 얘네가 양수일 거지. 그럼 알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델타.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거잖아.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보자. 뭐 그런 얘기지.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t 더하기 4는 0. 그럼 다시 물어볼게. 지금 4차 방정식에 내 근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럼 얘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 된 거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지. 그럼 여기에 두 근은 뭐게? 그 X제곱. 그래 알파 제곱이랑 그래 x 제곱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두 분의 합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4차 방정식 아니 4차 방정식 중에 보기차 방정식은 어떻게 근을 어떻게 가진다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두 쌍씩 가진다라는 거야. 보기차 방정식 그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관계없이 항상.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고 너희가 이걸 이해했다면 뒤로 넘어가 봐. 135번. 너네가 해봐. 뒤로와. 했어? 너무 쉽지? 자,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델타 대신에 뭐 쓰면 돼? 마이너스 알파 감마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야 그냥? 10 이거 10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야? m 더하기 5잖아? 그럼 그냥 계산하고 끝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 84번 가봐. 이제 84번이랑 우리가 84번이랑 134번을 같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 듣고 요거 하나 정도는 너희가 그냥 꼼꼼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서. 이 함정 아닌 함정이 있는데 이거 실전에서 마주하면은 앞번호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대충 풀고 지나가다가 틀리더라고. 작년에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너희가 다 인지하고 그냥 풀거든. 근데 좀 이렇게 항상 이 문제 나오면 긴장하고 좀 꼼꼼하게 풀어줘.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할 거냐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어쨌든 보기차 방정식은 얘가 기본인 거잖아. 물론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하는 꼴도 있겠지만.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은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려면 t는 뭐여야 돼 항상? 0 이상이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요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 그럼 봐봐. 요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되도록이야? 그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다 0 이상이 되도록이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얘가 일단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81 마이너스 4k 더하기 42 뭐가 돼야 되는 거고 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두 근의 합은 이미 얼마야? 양수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뭐여야 돼? k 마이너스 12 0보다
같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왜냐면 양수라고 생각만 해서 두분의 합이 그냥 0보다 크다만 생각을 하는데 이미 0 이상이다라고 저기에도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두 근 중 한 근만 0이 나와도 어쨌든 두 근의 곱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 체크해서 너희가 잘 세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이런 문제는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관련된 문제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방정식의 근의 판별로 바꿔서 해석을 해달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로 바꿔서 해석을 해달라는 거지. 그럼 그거 할 때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따질 거 다 따져주죠. 판별식 따져야 될 것 같으면 판별식 따져주고 합곱 따져야 될 것 같으면 합곱 따져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틀릴 일이 없다고. 알겠지? 그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134번 해봐. 지금 당분 나왔어. 0보다 크다. 그치. 그런 다음 더 올 수 있지. 왜냐면 그 학생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허근을 갖도록 바꿔서 해석을 했겠지. 지금 뭐 나왔어? 0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그것도 그렇지. 여기 뭐 나왔어? 예? 자, 얘들아 이제 너희가 이런 거 풀 때 이제 다들 그래도 문제 풀 짬이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대로 풀어야만 실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 맘대로 해석하다 보면 꼬이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뭘 해봐야 되는 거야? 원문 그대로 그냥 저거 그대로. 그럼 봐봐,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면은 이런 얘기 아니야? 요 방정식이 t가 0 이상인 데서 t가 0 이상인 근을 갖지 않도록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 해야 돼? 얘 자체가 허근 가질 때 하면 되지. 그럼 얘 자체가 허근 가질 때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보다 작을 때니까 따라서 a 범위가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그럼 요 범위에서는 얘도 실근을 가지지 않으니 4차 방정식도 실근을 가지지 않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판별식이 0 이상일 때지. 얘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a가 3 이상 뭐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요 범위에서는 뭐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돼? 요 범위에서는 합이랑 곱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되지. 0 이상인 근을 갖지 않아야 되면은 두 근이 다 모여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두 근이 다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두 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2a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근의 곱인 a 더하기 6은 0보다 커야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얘는 조건이 뭐야? a 값이 0보다 A값이 0보다 크고 얘는 A값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다지? 그럼 요 범위 내에서 A값이 0보다 크다는 누가 있어? 얘 있지. 됐어?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선 범위가 얘가 나오고 두 번째 조건에선 범위가 얘가 나오지?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이것 또는 이거라고 써야 되지. 근데 사실 이것 또는 이거라고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A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이건 많이들 틀리지. 너희가 제대로 풀었어도 많이 틀리지. 왜?
부등식 한 번에 처리하려고 부등식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지. 천천히 풀어 부등식은. 얘들아, 어느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태윤이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고. 경우의 수 말고 앞에서는 어려운 거 낼 거 없다고 그랬지. 진짜야.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는 게 앞에서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너희가 어떻게든 다 풀거든? 그럼 어떻게 변별해? 실수할 요소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가 되게 꼼꼼하게 풀어야 돼. 모든 거 다 체크해가면서 풀어야 돼. 안 틀리려면. 아, 이제 대충 풀고 맞겠지. 시험 시간에 그럴 거야? 틀린다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함정 다 파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연습할 때조차도 꼼꼼하게 푸는 연습들을 좀 해야 돼. 알겠지? 여기는 어려운 문제는 없어. 어려운 문제는 없는 대신에 너희가 좀 꼼꼼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다음 앞으로 가서 130분 뭐지? 130분 보기 차식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아, 130분. 이것도 방학 때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럼 이제 이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되게 생겼니? 근데 사실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기에도 조금 무섭게 생기기는 했지. 근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나오기는 할 거야 이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처리하면 나오기는 할 거야. 근데 그거 대신에 나는 뭐로 설명했었어? 나 이거 그냥 근해 공식 썼어. 근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처리해도 될 거야. 그럼 이거 근해 공식 써보자. 내가 x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라지 x는 뭐가 돼? 4분의 2배의 n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n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n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뭐라는 거야? 라지 x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스몰 x지. 그럼 스몰 x는 어떻게 구해? 일단 루트 씌우고 뿔면 붙여야 되지. 그럼 근호가 몇 개가 생겼어? 2개가 생겼지. 근데 이중분호 이런 거 너희 배워 안 배워? 배웠어 안 배웠어가 아니라 안 배우지. 안 배우는데 이걸 갑자기 이걸 갑자기 이거 모의고사에서 내면 어떡해? 그래서 뭐 해줬어? 결과를 써줬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또 무슨 짓을 해? 밑에 빈칸 싹 지우고 문제 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이중분호 풀 줄 알아야 돼. 이중분호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잘 봐봐. 이런 거야. 너희가 얘 계산해봐. 막 알파 베타 음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 여기 마이너스까지 쓰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럼 결국 얘에다 루트 씌우면 어떤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에다 루트 씌우면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꿀 때 여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있잖아. 그럼 우변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 알파랑 베타에 합이 존재하고 여기는 알파랑 베타에 곱이 존재하고 항상 여기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지.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n과 2의 합, n과 2의 곱 여긴 뭐가 있어? 2가 있지. 그러니까 이 분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분모는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2분의 n 플러스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지?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애가 뭐가 된다는 거야? 스몰 x가 된다는 거고 문제에서 얘가 뭐여야 돼? 스몰 x여야 된다는 거고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회를 가져야 된대. 그럼 정수회를 가지려면은 여기 요만큼이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n으로 가능한 건 어떻게 생긴 애들이야?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까지만. 왜? n 값은 22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안 되고 얘네 둘만 돼. 왜 그럴까?
서로 다른 네 근을 가져야 되는데 n값이면 여기가 뭐가 돼?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0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니까 서로 다른 네 근은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는 제거를 해주고, 오케이? 얘들아 그 학교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 이거 부교재로 쓰는 학교도 있는데 무조건 지우고 내시겠지. 이거 근데 출제한 학교도 많이 없기는 해. 출제한 학교도 한 학교 정도 있었는데 모르겠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시는 분들이면 이 문제를 안 낼 거고, 교육과정을 뭐 그렇게 준수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그냥 내더라고.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문제들 푼 것도 보기 차식이 좀 많은데 어려운 문제라고 좀 포기하지 말고, 얘들아 이젠 해야지. 방학 때는 좀 포기했어도 되는데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좀 해야지.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어? 아 선생님 저 근해 공식이 아직 좀 서툴다. 근해 공식을 잘 모르겠다.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쓴 거 뭐밖에 없어 지금? 근해 공식 썼지? 근해 공식 쓰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하면 되지 뭐. 내가 갑자기 여기 2로 왜 나눴어? 4였는데 왜 2가 됐어? 여기도 2가 있고 여기 4로 묶었겠지.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어떻게 빨리 했어? 합쳐잖아. 계산이 뭐가 어려워 그게. 그치? 계산은 다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오는 거 얼마 안 걸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제곱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울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찌됐든 이제 이중근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중근호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 정도까지. 쉬었다 합시다. 그렇지는 않아. 제가 그거 좆됐는데? 화면이 나와. 신기하지? 나와요? 어. 언제 찼어? 나가는데. 언제? 근데 저기까지 다